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퀵스타트 가이드 부분을 좀 다루다가 못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바가 있으니까요. 몇 개는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스파크 세션을 가지고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걸 엔트리 포인트로 잡아서 나머지 명령들을 수행시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서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비교하는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는 얘기였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df 변수는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려면 좀 show 메소드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print 스키마를 통해서 항상 스키마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세팅을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모드를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수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lazy execution 대신에 바로 곧바로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거 execution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딥러닝을 하는 텐서플로우요. 그런 경우도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배치 타입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여러 서버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즉각 실행시키기보다는 그 실행 플랜을 잘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옵티마이즈드 된 엑스큐션 플랜을 수행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좋지만 일상적인 분석 작업에서는 항상 이 배치 모드로 처리 결과를 잠시 기다렸다가 보고 레이턴시 타임이 굉장히 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버전 2에서 이거 엑스큐션 모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스파크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모드 같은 경우, 이거 이밸리에이션, 그리고 이거 엑스큐션 등등은 텐서플로우나 스팍이나 거의 동일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통된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마다 아주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요. 그 대량의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양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비구조적인 문장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서의 처리 방식이 결국 어느 제품이나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vertical equal to를 주면 vertical 모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컬럼을 보고 프린트 스키마를 보고 그래서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을 기능상으로 좀 비교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얘기죠. 여기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화시켜 지금 보는 모습이고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펜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내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래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볼 때 빅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는 펜더스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뭐 그룹바 이런 것들은 양쪽에 동일합니다만 근데 피보팅을 한다든지 또는 시계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분석 알고리즘 중심으로
아주 크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펜더스가 좀 편리한 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데이터가 커질 경우에는 펜더스 가지고 아주 너무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시켜서 작업하면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로 나누어서 작업하니까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어느 정도 한계이냐는 사실은 그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 한계가 자꾸 이제 외연 확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엑셀만 가지고 작업할 때 예컨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텍스트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가 섞여 있는 일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경우에 한 6,000줄, 만 라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엑셀에서 예컨대 컬럼이 한 50개가 되고 만 라인이 되고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읽어드리는 데만 한 2, 3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데이터베이스로 올려놓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옵티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엑셀도 버전업이 되고 PC 환경도 좋아지면서 이제 10,000줄 정도가 아니라 글쎄요, 한 10만 줄, 10만 라인 정도로 엑셀 가지고 상당히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데이터량 자체도 예전에 메가 단위였다면 점점 테라 단위, 테라 단위에서 다시 이제 엑사바이트 단위로 점점 데이터도 폭증한다는 점. 양쪽이 계속 그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컬렉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에 원하면 하나만 가지고 오고, 뭐 테이크에 이제 뭐 5를 주면 2를 보고 이런, 5을 보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to pandas 하면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컬럼 볼 수 있고요. 물론 인덱스 볼 수 있고, 이제부터는 pandas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그 다음에 파이스팍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앞에 봤었죠. 컬럼이라는 오브젝트, 컬럼을 가지고 와서 작업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타입에 지금 그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 펜더스에서 어퍼 타입, 널값 등등이 지금 서로 비교하면서 타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은 뭐냐면 펜더스의 죄송합니다. 앞에 잠깐 착각했네요. 지금 컬럼으로 묶었으니까 지금 위에 타입으로 보는 것은 전부 파이스팍의 SQL의 컬럼의 컬럼 타입입니다. 자, 제 얘기 중에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펜더스는 펜더스 타입으로 보여준 거고요. 근데 PD 언더 DX로 하고 가져가면 PD로 가고요. 그 다음에 PD로 해서 보여주겠죠. 이 부분은 펜더스입니다. 하지만 원본, 원래 DF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df.a라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df까지는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to pandas,로 엑스포트를 시키면 pandas 타입으로 보였고요. 그러나 원본인 df는 그대로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PD df로 옮겼고 원래 df는 스파게 df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게 df의 .a라니까 컬럼 오브젝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슬라이드로 얘기할 때 컬럼은 스파게에서요. 컬럼 하면 컬럼 오브젝트를 얘기하고 컬 하면
컬럼의 오브젝트를 반환시키는 메소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들 서로 비교하면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타입을 보니까 컬럼의 컬럼 오브젝트라는 것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우리가 슬라이드로 얘기할 때 컬럼 오브젝트가 있었고 로우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컬럼별로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었고 로우별로 이용할 수 있었고 여기 점 컬럼으로 보면 완벽한 컬럼 오리엔티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 오브젝트를 가지고 컬럼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훨씬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 컬럼나 DB, 컬럼 오리엔티드 DB에서 컬럼 중심으로 분석 쪽에서는 많이들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DFS 셀렉트의 C 컬럼만 보여달라.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드 컬럼에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일정한 작업 요청을 하고 그리고 보이는 거죠. 예컨대 upper C 같은 경우는 upper under C라는 표현으로 원래의 DF에 있는 C 컬럼을 대문자로 바꿔서 보여달라. 뭐 이런 것이죠.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지금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에로우를 좀 설치를 하고 있네요.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펜더스는 뭐 아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따로 설치 작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앞서 뭔가 에러가 있었네요. 뭐지? 잠깐 보고요. 펜더스를 인식을 못했네. 인풋 펜더스에 이렇게 펜더스 UDF를 사용한 모습일 것 같은데, 음, 여전히 지금 펜더스를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UDF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예, 아마 PD 모르겠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해주시죠. 이하에서 UDF 작업하는 내용인데 지금 간혹 이런 에러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로컬 모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사이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펜더스를 지금 마스터 노드에 설치를 했는데 워커 노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펜더스의 설치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상 제한이 있고 이것들을 맞춰 나가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이후도 아마 그렇게 되면은 DF에 이게 아마 정상 기능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이 로컬 모드의 싱글 서버에서 진행할 때는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릴게요. 펜더스 설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파이스팍에 있는 파이스팍의 SQL 펑션 패키지에 있는 펜더스 UDF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UDF를 여기 데코레이터 형식이죠.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데코레이터를 다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코레이터는 원래 있는 펑션, 그리고 다른 펑션, 즉 다른 펑션이 원래 펑션. 예컨대 A라는 펑션, 데코레이터 부분을 지금 뭐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데코레이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의 펑션을 그 위에 그것들을 에워싸는 소위 래퍼라고 합니다. 데코레이터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펜더스 UDF 펑션을 가져다가 그거를 래퍼로 얹어서 지금 펜더스 플러스 1 그리고 이 부분은 일종의 힌팅을 주는 겁니다. 이 함수는 반환값이 PD 펜더스의 시리즈 타입으로 반환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것이죠. 힌트는 뭐 사람한테 힌트 주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한테 힌트를 주어서 그 나중에 나오는 출력되는 내용과 서로 대조하고 미리 필요한 워닝이나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줌으로써 수행 과정에서 에러가 나오지 않고 컴파일 타임에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파이스팍에서 이런 이 UDF요. UDF로 말씀드렸죠. User Defined Function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으로만 쓰다가 좀 더 세밀한 어떤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펑션을 만들지 않습니까? 펑션인데 그런 것들은 일반 데이터에 쓰는 펑션이 아니라 SQL문을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고유 포맷에 대해서 펑션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더 확장해서 스팍에서는 스팍 나름대로 UDF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스팍에서 UDF를 쓰기 위해서는 펜더스의 펑션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파이스팍 내 파이스팍 밑에 SQL 밑에 functions 밑에 펜더스 UDF라는 걸 만들어 놓고 무언가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펜더스 UDF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써 지금 여기 보는 펜더스 플러스 1이라는 UDF 펑션을 만든 거죠. 스팍의 스팍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user defined 펑션들을 펜더스 UDF라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따라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펜더스의 펑션 기능을 이용해서 스팍 데이터 프레임에 user defined 펑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지금 앞에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디파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는 모습은 같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죠. 상당히 좀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와 보시죠. DF의 right, DF의 right는 바로 할 수 있겠죠. DF 안에 보시죠. 원래 DF를 CSV로 지금 DF는 원래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것들을 foo.csv라는 일반 CSV 파일로 write를 했고 write 된 것들을 다시 읽어드렸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에 UDF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요. 플러스 민의 그룹 파일에 어디까지 연결이 됐었나요? UDF의 펜더스 필터에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아까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지네요. 자, 코드 수행이 아니라 그냥 로 NB 타입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컬러를 보고 에버리지 보고 하는 일상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러스민을 보는 보시고 예로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거는 이고요. 자, 이건 뭐 마찬가지로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그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사이에 각각 설치가 진행되어서 진행돼야 될 설치가 된 다음에 진행돼야 될 지금 UDF 부분과 파이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말씀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에 진행했었지만 이 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CSV로 그러면 already execute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문은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죠. 원으로 하고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원래 있었으니까 지금 충돌이 났었고요. 그러면 원이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인 DF 우리가 만든 것 있죠?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write에 바르케 말씀을 드렸습니다. 컬럼 오리엔티드 데이터 타입이고 스팍에서는 디폴트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바에 바르케요. 그래서 바.파르케라는 이름으로 write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읽어드리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소스 밑에 설명 밑에 H14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요. 바.파르케를 보시면 지금 이 바.파르케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름을 바꾸면 또 바뀐 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보면 네, 이번에 보면 바.파르케.파르케1 이렇게 만들어졌죠. 뭐 어찌됐든 간에 예컨대 그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성시킨 것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뉘어서 지금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컨대 보시면은
이상한 애트리뷰트가 나왔죠. 자, 어쨌든 지금 타입 체크를 계속 해주면서 그러면서 실제 내용들은 여기 바이너리로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바이너리 타입으로 보이죠. 이게 결국 시리얼라이제이션 된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얼라이제이션, 서디는 시리얼라이즈 시키고 그걸 다시 언시리얼라이즈 하는 것은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해서 네트워크로 교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바이너리 타입을 엔코딩 하는 것인데요.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예컨대 파르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CRC 체크를 하죠. 리던던시 체크를 내가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를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기 파르케도 있고요. 지금 파르케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읽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특히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 포맷에서 들어오는 것들 예컨대 RDB나 CSV나 JSON이나 XML이나 NoSQL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되게 자신의 플랫폼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들 중에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avro, ORC, 파르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많이 쓰이는. 자, 이번에는 ORC입니다. 그래서 ORC로 write를 하고 store를 하고 올라가 보고 지금 view.orc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view.orc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냅피 파일 보이죠? 스냅 파일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스플리터블 컴프레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ORC에서 디폴트로 스냅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압축해서 엔코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사이즈가 뭐 4K 뭐 정도밖에는 되잖아요. 그리고 체크하는 바이트 부분이고 실제 데이터는 뭐 이런 정도이네요.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파티션해서 여러 대의 서버에 나눠서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아예 돼 있고요. 또 스냅피 컴프레션을 통해서 메모리에 올라와서 메모리에 띄워서 작업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뷰를 만듭니다. 테이블 A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DF라는 스파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 뷰를 만드는데요. 여기 create or replace 없으면 새로 만들고 있으면 그걸 업데이트 시켜는 방식으로 템플릿 뷰를 만들어 달라. 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뷰는요 일종의 가상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드릴까요? 좀 테이블이 안돼 있으니까. 예컨대 A 테이블과 B 테이블, 그 다음에 뭐 Z 테이블, 해서 수십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여러 군데를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 조인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에러의 소지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아예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뷰는 일종의 가상 테이블이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한번 조인하는 방식으로 뷰를 만들어 놓고 나면 뷰는 마치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별도의 테이블인 것처럼 그 테이블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퍼머넌트하진 않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작업하고 버리는, 그리고 원래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로지컬하게 우리가 생성시키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테이블 A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원래 DF라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테이블 A라는 뷰를 만들어서 그 뷰로부터 SQL문으로 select 해서 개수를 따져보겠다. 뭐 이런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또 앞에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add1이 위에서 잡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에러가 나오면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아파치 에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파치 에로는요,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인메모리 기반으로 작업하도록 만든 별도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냥 스파크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몇 군데 보시죠. arrow.apache.org 들어가시면요. 아파치 에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크로스 랭귀지 디벨롭먼트 플랫폼의 인메모리 애널리틱스. 인메모리로 작업,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스팍 자체가 인메모리 RDB 기반이긴 하지만 에로라는 또 별도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로는 여러 랭귀지를 여기 보시다시피 뭐 러스트, 루비, 파이썬, R, 줄리아 등등 이런 언어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요하게 그 자바, 스칼라, 파이썬, R 이 기본이었고 그다음에 클로저란 언어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곽에서 여러 노력들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곽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흔히들 에로우 통해서 스팟과 예컨대 매틀랩은 대표적인 상용의 통계 분석 언어이죠.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고 이미지 프로세서 같은 것도 아직 강합니다. 그래서 매틀랩 사용자들이 그 에로우를 통해서 인메모리 기반으로 작업하는데 그 경우에 스팟과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팟 자체의 그런 뭐 파이썬, 스칼라 이런 것들이 소위 first class citizen이라면 지금 그 이외의 언어들은 스팍에서 그 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에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연계 사용하는 뭐 그런 어,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수행은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팍 300의 IPINB를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SQL,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우선 스팍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경로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경로를 조금 현재 경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데이터는 현재 지금 컬렉션 데이터
이죠. 그러면 경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경로를 보면 스펠링이 틀리네. 경로 보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까요? 현행 디렉토리에 밑에 있는 collections data 폴더 밑에 people.json을 찾아서 보여달라 그러겠죠. 자, 이거 이제 왔고요. 뭐 간단한 것이네요. 프린트 스키마하고 네임 컬럼을 보여주고 또 별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 작업이 필요하면 연산 작업을 해서 넘어가고 지금 에이지다 하나씩을 더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룹 파일을 해서 카운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SQL문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봤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템포러리 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new 세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얘기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상위 레벨의 어퍼 레이어, 상위 레벨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RDD를 이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 지금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는요. people.txt죠. 잠깐만요. 이게 보겠습니다. example assertion source name 것이요. 리소스 밑에 보면 여기는 people 데이터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였냐면 소스 밑에 제목이에요. 아예 그러면 결대 경로로 잡아놓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는 제가 따로 올리거나 아니면 폴더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GitHub에 스파 됐나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나 이 코드를 음, 자, 복잡하니까 이 데이터 파일을 제가 따로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경로를 별도로 잡겠습니다. 네, 무슨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은
번이었죠. 그리고 안 됐네. 그러면 소스 밑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거는 먼저 뭐 보고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읽어드린 것 같고요. tft는 딴 건 없습니다. tft를 보면 지금 이런 혹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 서너 줄에 컴마 세퍼레이티드로 텍스트 파일인데요. 이름과 나이 뭐 이런 데이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작성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맵을 해서 스플릿을 하고 롤 잡고 뭐 이런 작업이요. 지금 프로그램을 짠다면 한 번에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부해서 지금 보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잠깐만요. 시험에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또 지금 나눠서 여기요. 스키마를 만드는데 아니요. 저희 데이터 프레임 피플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면서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일단 놓고요. 이것도 성공하시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려서 그냥 라인으로 바로 읽어드렸을 때 근데 people 보면요. people 지금 RDD입니다. RDD인데 RDD를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 에러가 났어요. 통상은 지금 RDD를 우리가 작업하기보다는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요즘 RDD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스팍 사이트에서 지금 가져온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그 RDD를 핸들링하는 RDD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는 주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하고 RDD는 참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밑에 부분 경우는 거기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 읽어드리고 스키마 잡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은 앞서 우리 본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그냥 목차만 잡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소스, 데이터 셋 부분은 아니죠. 이게 데이터 소스군요. 데이터 소스에 걸려있는 것인데 네. 전부 이 부분
여기서 본 것처럼 아마 여기서 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뒷부분은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에로우나 또 이 다른 랭귀지와의 접합하는 부분들, 그리고 펜더스와 UDF를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RDD를 직접 불러서 가져오는 부분은 뭐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닌데 에러가 났는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단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